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중고로 구매한 거 개봉 및 테스트 영상이 돼야 했는데 아쉽게도 옆집에서 뜯은 건지 아니면 뭐 도둑놈이 들어왔던 건지 모르겠지만 택배가 이렇게 뜯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칼로 이렇게 정확하게 자른 것 같은데 아마 옆집에서 뜯었겠죠. 이게 실수로 모르고 뜯을 수 있어요. 뜯을 수 있는데 사과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걸 뜯어보고 그냥 집 앞에 그냥 이렇게 놓고 갔더라고요. 진짜 이 상태 그대로. 일단 뭐 개봉기는 사실상 찍을 수 없게 됐고요. 중고로 구매한 거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품이 옆집에서 그냥 뜯기만 한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옆집에서 제품을 고장 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판매자가 문제가 있는 제품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그걸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정상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니까요. 일단 박스는 옆으로 치워놓고요. 이런 정전기 방지가 안 되는 이런 뽁뽁이 비닐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정전기로 인한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요 모델 이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LP 사이즈고요. GTX 1050입니다. 케이시 인증 로고가 있는 거 보면 국내에서 정식 구매한 제품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자국을 보니까 한번 뗐다가 다시 붙이신 것 같네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죠. 애초에 뭐 컴퓨터 부품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만 아니면 사실 케이시 인증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애초에 여기서 뭐 불이 나가지고 집이 전소됐어요, 이런 경우는 잘 생기지 않으니까 말이죠. 일단 외관을 보면 군데군데 나사에 녹이 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전에 알고 구매를 했고요. 사진을 보고 뭐 PCB가 휘어 있다거나 한 건 없습니다. 약간 휘어 있나? 카메라로 봐서 휘어있지 이게 실제로 휘어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나사 이게 간격이 LP 사이즈는 넓다 보니까 여기가 요 사이는 원래 살짝 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요 정도는 뭐 휭임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요. 이런 커넥터들 문제 없는 것 같고 약간 사용감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먼지 같은 거 보면 근데 그렇게 또 심한 것 같진 않죠. 여기 갤럭시 로고가 하나 떨어져 있고요. 그 외에는 외관상 문제라고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품 왜 샀냐 그리고 얼마에 샀냐 말씀드리면 1030을 제가 서브컴에다 쓰고 있는데 1030 같은 경우에는 MVENC라고 해서 영상 처리 가속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컴으로 이제 뭔가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영상 렌더링을 돌릴 때 오로지 CPU가 모든 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CPU는 i5 6400이죠. 4코어짜리라서 4K 20분짜리 영상을 렌더링 시키면 그냥 예상 시간 3일이 떠버릴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1030 팔아버리고 1060 들여와서 돈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들잖아요. 2만원, 3만원 정도 그냥 투자를 해서 서브컴도 MVENC가 되는 그래픽카드로 바꾸자라고 해서 1050을 선택을 했고, LP 사이즈가 있는 3050도 있는데 가격이 솔직히 서브컴에다 3050을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협점인 1050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2050은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긴 한데 구매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1050이니까 얘는 8K까지 MVENC가 될 거란 말이죠. 제 980ti는 900 시리즈이기 때문에 MVENC가 되기는 하지만 4K까지예요. 그런데 얘는 8K까지 지원이니까 앞으로 이제 8K 영상들을 빠르게 영상 편집을 해서 내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8K를 오히려 서브컴에서 렌더링 해야 되는 이런 약간 모순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구매하기 전에는 생각도 못한 부가적인 그런 장점까지 딸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후회가 없으려면 이 제품이 정상 작동해야 될 텐데 옆집에서 이렇게 따버려가지고 계속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딱히 드릴 부분이 없어요. 펜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기 때문에 펜속 지원 안 되고요. 얘가 그래도 1030이랑 다르게 1050이니까 발열량 자체는 더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훨씬 크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펜도 2개가 달려있습니다. 얘는 1030 같은 경우에는 원슬롯이었죠. 2슬롯짜리가 됐고 무게도 확실히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그건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근데 이제 2슬롯짜리가 되면서 제가 딱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안 그래도 제 그 LP 서브컴 시스템이 이제 발열 해소가 안 되는데 얘를 쓰면 뜨거운 바람이 더 나오니까 발열 해소가 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얘를 거의 풀로드를 돌리진 않으니까 MVNC로 돌려봤자 온도가 거의 안 오르거든요. 전용 칩이 있는 거기 때문에 MVNC 처리할 때는
게임을 한다, 그 서브컴을 애초에 게임을 거의 안 하기도 하고, GT 1030으로도 충분히 그 GTA 60프레임 방어는 됐단 말이죠. 최하업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서브컴에서는 최하업을 돌릴 거기 때문에, 1030보다, 얘가 과연 더 뜨거운 바람을 내보낼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가격을 아까 말씀드린다 했고, 안 드렸는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6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번장 요거 보여드리자면 6만원 안전거래로 구매를 했고, 배송비가 4,000원 별도였는데 배송비만 빼주면 제가 바로 구매하겠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송비를 빼고 정확히 6만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요거 뭐 중고나라를 가던 번개장터를 가던 어딜 가도 요 LP 사이즈의 GTX 1050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6만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싸게 샀다거나 비싸게 샀다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지금 이제 갤럭시 요 스티커도 하나 떨어져 있고 나사의 부식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배송비 빼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저를 양심 없는 놈으로 몰아가지는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서브컴 뒤에 있는 케이블들 다 뽑아가지고 여기로 가져와서 그래픽카드 꽂아보고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30에서 1050으로 교체를 완료했고 이제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넣어보기 전에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1030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3개더라고요. 1030이 지금 펜속 조절이 되는데 1050이 펜속 조절이 안 된다는 게 약간 웃음벨이긴 합니다. 지금 원래 자리에 놓고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존 1030은 1슬롯짜리라서 맨 윗칸이 DVI가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칸이 DVI가 가다 보니까 선 길이가 좀 타이트해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약간 1030에서 넘어가면 이런 게 불편할 수 있겠네요. 예, 현재 켜봤는데요. 일단 메인 모니터 잘 나오고요. 서브 모니터 잘 나옵니다. 메인 모니터 HDMI로 연결했고 서브 모니터 DVI로 연결했습니다. 둘 다 잘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GTX 1050으로 잘 잡히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MSI 애프터버너에서 0MHz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 아예 안 뜨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해결하고 게임하고 가능하면 3D 마크도 돌려가지고 3D 마크 또 스팀 깔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아마 굳이 3D 마크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GTA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SI 애프터버너 같은 경우에는 껐다가 다시 켜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인식한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 좀 바꿔줬습니다. 잘못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1030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바뀌니까 이 값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한 것도 아닌데 기본 재생 빈도가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 제어로 돼 있어서 잘 바꿔놨고요. 그리고 이 전원 관리 모드 적응으로 바꿨고 최대 프레임 속도 142프레임으로 제한했습니다. 인풋 이슈가 생길까봐. 참고로 요 모니터 165Hz짜리인데 HDMI로 연결해서 서브컴에서는 144Hz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GTA5 실행을 했고요. 오버클럭까지 101MHz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 자체가 원래 오버클럭 모델입니다. 별 크래시 문제도 없고요. 1030에서 쓰던 그 옵션 그대로의 프레임만 풀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58프레임으로 제한을 걸었었는데 지금은 142프레임으로 제한을 걸었고요. 근데 현재 매우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품 자체는 정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온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지금 제한 온도가 83도인데 곧 83도를 찍어서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핀이 2개짜리 펜이어가지고 속도 조절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전압 가지고 아마 그냥 펜 스피드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임의로 오토를 풀어가지고 조절해봤는데 펜 속이 실제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80도가 넘어갔는데도 계속 그 펜 스피드가 59%의 고정인데 아마 얘가 스로틀링이 걸릴 때쯤 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요거는 프리셋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임의로 펜 속도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서벌 그리스 제도포까지도 하고 싶은데 이미 조립을 다 마친 상태여서 귀찮습니다. 굳이 서브컴에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가지고요. 펜 속도 조절하는 걸로 해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